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네. 이게 계속해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드러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이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그렇죠. 이게 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권을 기각을 했는데 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 보니까 좀 윗선 개입이 있는 거 아니었냐 네. 의혹이 또 제기가 됐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실 군 인권위원회에는 네. 군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인권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군의 이런 인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인권위원회고 군 인권보호관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 사건이 나면은 군 인권 보호센터에 있는 인권위원회 인원이 같이 가서 경찰, 군사 경찰, 네. 그다음 인권보호관들이 같이 가서 초동 조사는 같이 해요. 그래서 단순 사망이면은 그냥 군에서 하는 거고 이 원인이 군의 기착에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로 넘겨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사망 사고가 그래서 군 인권 보호관이 8월 9일 날 네. 제대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인권 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8월 9일 날 보면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군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하는구나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방향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기각시켜 버리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사이에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군인권보호관이 외압을 받아서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여기다가 이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보좌관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네. 이게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언론 보도가 그렇죠. 있었어요. 예. 이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적으로 외압이 작동됐다. 외압의 근거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외압의 근거 중에 하나죠. 네. 그때 장관 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통상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 보좌관은 장관을 대행해서 해요. 장관이 일일이 문자를 직접 안 보내고 야 이거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것 좀 알려줘라. 네. 또 이렇게 파악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장관 보좌관이 소통하거든요. 장관 보좌관이 장군입니다. 완스타. 완스타. 네, 그 정도 준장. 계급이 준장이거든요. 네. 그때 문자 중에 보면은 사령관한테 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를 의뢰하고 지휘 책임에 관한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했잖아요. 지휘 책임은 해병대 1사단장이나 여단장 이런 사람은 지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윗선. 그다음에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를 의뢰하라. 네. 그리고 지휘 책임자는 징계하라라는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외압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또 문자 중에 하나는 수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조사라는 단어를 써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7월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하잖아요. 결제가 있었죠.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인사에 대해서도 보고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날 그 보고가 끝나고 군 장관 보좌관이 또 사령관한테 이거는 안보실에 군사 보좌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사니까 예. 그렇게 또 그런 것도 나와서 이것은 대통령실이 이것을 개입하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정황들이 네.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압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네. 결국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네. 특검 네. 그리고 국정조사 국정조사와 해야 특검을 된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정도 돼서 네.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검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또 나중에 패스트트랙은 한 6개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특검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글쎄요. 이제 뭉개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이것은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해서
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쎄요, 계속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참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사안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국민들과 함께 진실이 뭔지 계속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지난주에 출판기념회도 하셨고 네, 이제 뭐 국회 일정 끝나서 뭐 지역에 네. 더 뭐 열심히 뛰시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 주 사실은 첫 성적표를 받았어요. 지역 네. 가서 여론조사에서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남양주 을에 대해서. 네. 여론조사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인의 박빙이다. 지금 거기 김한정 의원하고 제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한 2명 있지만은 김한정 의원하고 제가 박빙의 어떤 경합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그 적극 투표층 같은 경우는 저와 김한정 의원이 비교되면 하면은 22.8 대 22.9 거의 0.1 차이밖에 안 나고요. 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35.1, 33.0 해서 거의 2% 정도밖에 안 나서 박빙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본선에 갔을 때 제가 하든 김한정 의원이 하든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37.7% 네. 지금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 곽당협위원장이 나왔을 때 23.7에서 14%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네. 이제 간지 제가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박빙까지 따라잡았고 네.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 한 2%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 특히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예.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도와주는 방법은 진접 별내 오남 지역인데 남양주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해서 응원해 주도록 부탁하고 또 저한테 그런 분들의 연락처를 협조한 상태에서 요즘 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또 기존에 안다고 해도 그걸 쓸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인 이 전화번호 김병주 의원한테 줘도 되느냐 물어서 네. 동의하시면은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공중전 위주로 했는데 네. 이젠 지상전을 해야 됩니다. 발로 뛰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전으로 아시는 분 하거든요. 저희 네. 전화번호가 010-5075-1004입니다. 천사를 넣으셨군요. 1004.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뭐 지역 뭐 선거구 네. 뭐 지역에서도 열심히 뭐 뛰시고 네. 또 이제 국정에 있어서 뭐 운영이나 뭐 국방이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네.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는 많이 높은데 지역하고는 또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상대 후보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해서 발로 뛰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한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열심히 만나야 됩니다. 발로 뛰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도 이 정도 한 5, 6개월 만에 이렇게 거의 박빙까지 접근한 것은 네. 대단히 주변 분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네. 예. 자 이제 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뭐 네. 경선도 이제 뭐 네.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열심히 이제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저희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이게 경기도 남양주시 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을 네.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실시를 했고 이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 면접 네. 조사 나고 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다라는 안내 말씀도 좀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뭐 주불리 김병주 지금 홈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유튜브. 지금 19만 4천 정도인데 20만 가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예. 20만이 좀 네. 고비인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뛰어넘기 어려운 고비처럼 네. 있는데 아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또 많은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국민들이 또 함께하고 주불리 김명주 통해서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함께 할 것 같은데요. 남양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네. 구독을 해주시면은 남양주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면 좋고요. 네. 특히 남양주 분들이 여기에 구독을 해주시고 네. 같이 했으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성 님이 서울입니다. 당선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네. 계시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김병준의 화이팅 박수진 님도 네. 댓글을 달아주고 있고 계속 응원을 하고 계시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뭐 번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엔딩에 네. 사진 좀 띄어서 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국방이 열리니까 저희가 그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예.